네, 오늘부터 주요 경제부처 수장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간의 이 열띤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야 대변인들 연결해서 인사청문회 쟁점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 홍영표 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네. 이번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은 사실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임명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쇄신이라든지 아니면 참신함이라든지 또 국민의 이 변화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을 좀 충족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는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공세를 펴시는데, 저희가 해명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면, 그건 진짜 정치 공세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해명이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야당에서는 이번 이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일단 무슨 목표를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 방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몇 명을 떨어뜨려야 된다거나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이거 마치 무슨 메달 따기식 뭐 순위 매기식의 이런 대책으로 나오고 예. 계신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고 그걸 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이게 납득할 만한지 무슨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그거를 보고 또 후보자의 다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본 다음에 결론이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미리 결론을 내놓고 이거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게 이 야당이 임한다는 거는 저는 이런 모습을 이제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홍영표 대변인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예. 우리 배은희 대변인께서 야당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전혀 그건 아니고요. 4월 2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사실 민심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각에서는 사실 좀 청와대가 그걸 반영해서 인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았고 처음에 이번에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했을 때 저희들은 사실 좀 실무형 내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가면서 보니까 결국은 심판 어떤 고소형 비리 오남매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장관 후보자들도 우리가 4대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기피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또 네. 논문 표절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장관 후보자들이 보내온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 저희들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치 공세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답변을 봐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부터 먼저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쌀 직불금이 가장 쟁점인 것 같은데 이 야권 민주당에서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쌀 직불금제 문제는요. 우선 이분이 이제 직접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대리 경작을 했느냐 작용을 했느냐인데 이분이 당시에 보면은 우선 구체적으로는 한국농어민신문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회사 사장을 하시면서 그게 연간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해야 자경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네. 그러는데 주말에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분이 사실 쌀 직불금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입안한 분이 본인이 스스로 직불금을 이렇게 타는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은 좀 후한무치한 일이죠. 예. 네. 배은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사장 일을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80일 정도 직접 경작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90일입니다. 90일이요. 예. 예.
주말에 내려가도 그 날짜는 충분히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해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보께서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지만 좀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청문회 진행하면서 이렇게 질문들을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문성을 보고 이분이 그 장관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배은희 대변인. 네. 그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후보자요. 네. 글쎄 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청와대 수석도 했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도 했고 네. 어쩌면 지금 이제 경제 살림이 조금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해 책임 있다고 보시진 않나요? 청와대 수석으로 계시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계시면서 예.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 그 분야에서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신 거를 저희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경제 문제는 뭐 한두 사람 장관이나 수석의 그런 책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경제 부분이라는 건 이게 잘 톱니바퀴 맞물려서 굴러가야 이게 잘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부분들의 노력을 저희가 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직책을 맡으셨을 때에 그 여러 가지 그 실적이라든지 그 일을 추진한 추진력, 또 전문성, 성실성 이런 것들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홍영표 대변인님, 이미 네. 한번 청문회를 거친 만큼 좀 무난하지 않을까요? 박재환 후보자는요. 네. 지난번 그 고용노동부 장관을 할 때 제가 직접 청문회를 했었는데 네. 당시에도 병역 기피, 위장 전입, 논문 이중 게재 이런 의혹들을 당시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적을 했었던 것이 없었던 일을 다시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예. 또 전문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를 좀 총괄해서 책임지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박재환 후보자는 사실 MB노믹스를 기획하고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으로서 일을 한 장본인입니다. 예. 우선 지금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물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전월세난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예. 또 세종시라든지 국책 4대강 이런 또 국책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불러온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MB노믹스가 사실 실패했다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다시 내세우는 것은 실패한 MB 정권의 경제 정책을 그냥 밀고 나가겠다. 이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박재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또 부자 감세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그걸 주장을 했고 예.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한 MB노믹스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이렇게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경제 성과에 예. 대한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판단은 좀 예.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대변인의 경우는 환노위 소속이시죠? 네네네. 예, 그래서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쟁점들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스템 생물학의 전문가고요. 네. 그래서 환경 분야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이쪽 분야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경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분을 왜 이렇게 환경부 장관으로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전문성도 없고 경험이나 경력도 없는 사람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따지다 보니까 네. 결국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분이 소망교회를 2008년 5월부터 다녔는데 그때부터 로비성 헌금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약 9천만 원 정도의 이런 헌금을 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고소영 내각 할 때 특히 소망교회 출신의 고위 공직자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것이 다시 입증이 됐고요. 특히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소망교회라도 다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입증한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정실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납득할 수 없고 국민들도 함께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냈다. 배은희 대변인?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영수 후보에 대해서는요. 너무 인신공격성 그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과학자로서 수십 년간 관련된 분야 일을 한 분을 그렇게 표명하는 거는 정말 비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지 좀 의아스럽고요. 청문회장에서 전문성을 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소망교회 부분인데 이 소망교회 기부금 낸 내역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꾸준히 한 10%, 8%에서 10%, 11% 정도의 11조 정도의 헌금을 내고 계십니다. 이거를 꾸준하게 나은 거를 갖고 장관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의도로 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교회에 11조를 내시는 소망교회 다니시면서 11조를 내시는 분들을 그러면 장관 하기 위한 로비를 하는 분으로 몰아붙이시는 건지 제가 되묻고 싶고요. 예. 그리고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서에 몇 쪽이 이제 겹친 건데 이건 기술 동향과 실험 방법에 관한 겁니다. 그 보고서마다 기술 동향이 틀려지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기술 동향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연구 방법도 예를 들면 DNA를 분석한다 하면 그 DNA를 사람 세포에서 빼서 썼든 박테리아에서 빼서 썼든 이 세상 모든 DNA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같은 연구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보고서 저 보고서 이 논문 저 논문 그 DNA 분석 방법은 똑같은 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거를 전부 표절이라고 몰아붙이면 이건 아니고요. 저희도 다 보내주신 해명 자료를 보는데 모든 것이 다 설명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좀 청문회를 보시고 결론을 내주셔야지 너무 좀 소설 쓰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다른 분들도 좀 있긴 한데 저희들이 뭐 시간 관계상 다 세세하게 따지기 좀 어렵고요.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네. 그 소망교회에다가 2005년도부터 11조로 이렇게 냈다 그러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2006년도만 보더라도 소득이 한 1억이 됐는데 당시에는 한 200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네. 저희들은 국세청에서 세액공제를 했던 영수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대전 서구에서 배우자가 출마하려고 했던 교회에 예. 한 700만 원 정도 헌금을 했던 사실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 이분은 대단히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이렇게 헌금을 한 것으로밖에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예, 홍 대변인 지금 말씀하신 게 종교 헌금을 한 것과 정치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일 수 있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분이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다면 대형 교회에다가는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고 그 이전에는 한 2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2006년도의 자료를 보면. 예, 제가 예. 거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요. 2006년은 그 선거 때문에 빚을 많이 져서 그 헌금을 그렇게 못 냈다 얘기하시고 그 전 2005년도에는 8% 정도의 헌금을 내셨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부금을 교회만 낸 게 아니라 한 40% 정도를 각 사회단체에 또 기부를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기부한 거를 가지고 이 논란을 하게 되면 정말 기부 문화 활성화를 저희가 막자는 건지 민주당의 알겠습니다.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고 예. 싶습니다. 뭐 저 구체적인 의혹들은 청문회장에서 이제 밝혀질 일이니까요. 네. 예, 또 청문회장에서 저희들이 또 국민이 또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홍영표 대변인과 한나라당의 네. 배은희 대변인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들으셨습니다.